33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검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객관적 검사, 우리가 심리검사는 객관적 검사도 있고 투사검사도 있죠. 객관적 검사, 표준화된 검사,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가 있는 거.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 검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객관적 검사의 장점은 뭐예요? 검사가 객관적이죠. 개인 간 비교가 객관적이고 굉장히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간편하냐? 실시, 해석, 채점이 비교적 간편한 것이 객관적 검사입니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예요? 방어가 쉽게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제한적이고 사회적 바람직성의 응답성, 다시 말하면은 이게 그게 이제 방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응답하는 방식에 일정한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자, 1번 검사의 시행, 채점, 해석이 비교적 간편하죠. 간편합니다. 맞습니다. 내용에 따라 방어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투사검사에 비해 상황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투사검사예요. 우리가 객관적 검사 대 투사검사, 피검자의 무의식을 알아보면 투사검사 대 객관적 검사 있죠. 객관적 검사. 근데 투사검사에 비해 객관적 검사는 비교적 상황 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 되겠죠. 투사 검사는 상황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방어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죠. 무의식을 추론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뢰도가 좀 더 낮고 타당도가 낮으며 상황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 투사검사예요. 투사검사의 장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방어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반응이 풍부하고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사검사에 비해 반응에 대한 상황 요인은 적게 받는다. 투사검사가 객관적 검사에 비해서 상황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간 비교가 비교적 객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 검사죠.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겠습니다. 심리 검사에 대해서 이제 지능 검사 한번 볼 거예요. 지능 검사. 36번 볼게요. 지능 검사. 다음 중 지능 및 지능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우리 지능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 IQ고, 지능 검사. 지능에 대한 이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지능 검사. 무엇을 볼 것인가? 그냥 단순히 전통적인 지능에서는 논리수학적인 거, 언어적인 측면을 많이 부각했다는 것을 멀티플 인텔리전스라든가 스턴버그의 3.1치 지능에서 비판하고 있죠. 그럼 지능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지적 수준, 지적 특성, 그 다음에 기질적 뇌손상 유무, 이걸 통해서 임상 진단을 명료화할 수가 있고 합리적 치료 목표를 세울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능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지능도 어떻게 변하죠? 발달하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상승 발달하는 것도 발달이고 하강하는 것도 발달이어서 지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다가 그건 틀렸어요. 그 다음에 편차 IQ란 한 개인의 지능을 그와 동일 연령 집단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능 검사할 때 비율 IQ가 있고 어떤 IQ가 있어요? 편차 IQ가 있죠. 비율 IQ라 하면은 CA분의 MA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는 생활 연령분의 정신 연령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만 15세 정도까지, 뭐 길게 20세 이후에는 의미가 없는 IQ라고 그랬어요. 편차 IQ는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는 건데, 각 개인의 해당 연령대, 그러니까 각 개인, 저는 저의 연령대, 당신은 당신 연령대랑 비교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편차 IQ이고, 대표적인 편차 IQ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배운 웩슬러 지능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차 IQ란 한 개인의 지능을 그와 동일 연령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로 규정한 IQ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 지능 검사는 개인의 교육적, 문화적 경험과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신뢰롭다. 지능이라는 건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 교육받아야 지능 지수가 높아지는 건 맞죠. 그래서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 지능 검사는 인지적 영역의 검사로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검사를 분류할 때도 보면은 인지적 영역을 검사할 수도 있고, 심리 검사는 인지적 영역을 측정하는 검사가 있고, 정서적 영역을 측정하는 검사가 있죠. 인지적 영역을 측정할 것인가, 정서적 영역을 측정할 것인가. 인지적 영역을 측정할 것은 각 문항에 정답 있는 거죠. 시간 제한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영역을 측정하는 검사를 무슨 검사를 하냐면은 극대 수행 검사다 그랬어요. 수행 검사. 극대 수행 검사,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능력 검사의 성능 검사. 정서적 영역의 검사는 답이 없어요. 인지적 영역의 검사는 정답이 있어요. 극대수행, 인지적인 것을 보니까. 그래서 정서는 답이 없고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볼 목적으로 하는 검사, 습관적 수행 검사.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을 보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영역을 보는 검사, 인지적 영역을 보는 검사. 그래서 문제 해결을 보는 거, 지능. 그래서 인지적 영역에 하는 검사, 지능 검사 대표적으로 인지적 영역 검사. 그리고 적성 검사도 인지적 영역 검사고, 또 어떠한 성취도를 보는 성취도 검사. 이것은 인지적 영역 검사고, 흥미, 태도, 욕구, 가치 이런 것도 기타 성격 이런 건 다 뭐다? 정서적 영역의 검사입니다. 그래서 라 지능 검사는 인지적 영역의 검사로 문제 해결력, 정답을 찾는 극대 수행을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했어요. 단일 요인으로서는 지능이 개인의 성취도를 가장 잘 예언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번은 가는 아니고 변하지 않는 변한다. 나, 라, 마. 나, 라, 마가 있는 건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지능학자와 지능에 대한 연구를 연결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을 이렇게 해서 볼게요. 길포드는 복합 요인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복합 요인설을 길포드는 지능의 구조 모형, 그래서 아주 다차원적, 3차원적으로 지능 구조 모형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180개의 지능 구조 모형에서 너무 복잡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그 길포드의 지능 복합 요인설입니다. 하지만 길포드가 지능할 때 주목받는 점 뭐예요? 지능이 어떤 사고? 확산적 사고를 끌어들였다는 점은 공헌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카테르 위계적 요인설, 카테르 위계적 요인설이라는 뭐냐, 두 개 있죠. 카테르에서 결정지능과 유동지능, 결정지능과 유동지능. 스페어맨의 이 요인설,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 가드너의 다요인설, 가드너의 다요인설, 가드너의 다요인설, 가드너의 다중지능이죠. 다중지능. 다연설이 아니고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고요. 스턴버그는 삼위일체지능, 분석적, 경험적, 상황적, 삼위일체지능, 성공지능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다요인설이 아니라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에서 어떻게 제시했어요? 9개의 지능을 제시하고 있죠. 논리수학적, 신체 근육 운동 중에 언어지역, 언어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뭐 자연지능도 있고요. 대인간, 개인내적 지능, 그다음에 실존지능까지 9개의 지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가드너의 다중지능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우리가 지능에 관해서 연결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서 그럼 다요인설은 손다이크의 다요인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없지만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제가 서스턴,
우리가 받은 지능검사의 원형이 되는 건 7개의 프라이머리 멘탈 어빌리티가 있더니 서스턴도 중요하죠. 서스턴, 인간한테는 7개의 기본 정신 능력이 있다라고 제시한 서스턴의 지능 이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금방 가고요. 40번 볼게요. 40번 제가 서스턴이 제시한 지능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서스턴은 인간한테 뭐 서스턴 자체만 뭐 서스턴만 괜히 중요해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능검사를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특별히 개인적으로 받지 않는 이상 학교 내에서 한번 받았을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을 측정했느냐, 그 지능검사는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구성 개념 다들 할 때 어떻게 지능검사 도대체 뭘 했냐,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언어 유창성을 다뤘고, 우리가 받은 지능검사는 이런 그 분류에서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찝는 것입니다. 언어 유창성, 추리력, 수리력, 공간 지각, 공간력이죠. 추수, 공, 지각 속도, 기억력, 그 다음에 언어, 이해력이 있겠죠. 이렇게 7가지의 기본 정신력, 프라이머리 멘탈 어빌리티, 인간은 7개의 기본 정신 능력이 있다는 기본 정신 능력, 이것을 측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스턴의 그 지능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볼게요. 언어 유창성, 기억 요인, 공간 요인, 이해 요인, 추리 요인. 없는 것은 뭐예요? 이해 요인이 없죠. 언어 유창성, 언어 이해력이지 그냥 이해력이 아니에요. 언어를 이해하는 것과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카텔의 지능, 위계지능, 카텔의 지능에 관해서 얘기하면 유동지능과 결정지능, 유동지능, 결정체적 지능 이렇게 나눈 것이 카텔인데, 하나는 어떤 사회문화의 학습에서 계속 발달할 수 있는 지능이 있고, 하나는 그냥 점점 발달하다가 사라지는 지능이 있어요. 카텔의 지능에서 유동지능, 결정지능, 유동, 플루이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유동지능, 결정체적 지능,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 쭉 발달할 수 있는 지능. 그래서 어른들이 나는 결정지능을 얘기한 카텔이 좋아하시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왜요? 어른이 돼도 사회문화적으로 학습이 돼서 지능이 발달할 수 있다고 제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41번 보시면 카텔이 제시한 결정적 지능의 특징으로 옳은 것이에요. 결정지능의 특징 옳은 건 뭐냐? 자, 1번 과거의 경험이나 능력이 도움이 안 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과제 해결 능력이다. 이것은 타고난 생득적으로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해결 능력을 타고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능이냐면 유동지능에 관한 지문입니다. 2번 속도, 기계적 암기, 지각력, 일반 추력. 속도라든가 기계적 암기하는 거 이런 학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뭐다? 유동지능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신경생리학적 영향에 의해서 발달하겠죠. 타고나는 거라고 있어요. 자, 4번을 보시면은 학습과 함께 발달, 크리스탈라이즈 인텔리전스, 학습과 함께 발달한 능력이다 그랬어요. 성인 이후에도 계속 발달 가능하다 그랬어요. 평생 교육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뭐다?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 결정체적 지능이다. 결정지능이다 했어요. 유동지능은 15세에 절정을 이루다 점차 감소되는 지능이 유동지능입니다. 유동지능. 그러니까 속도, 기계적 암기, 지각력, 일반 추론 이런 것들 유동지능이라고 카텔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드너의 다중지능도 엄청 중요해서 요즘 아이들 할 때 엄청 지능에 보는 판도 시각이 달라졌죠. 가드너의 다중지능에 속하는 지능으로 묶은 것을 보면은 다중지능,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신체근육운동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개인 내적지능, 대인간지능, 실존지능, 자연지능, 실존지능, 자연지능 이렇게 9가지입니다. 그러면은 42번에 MI에 속하는 지능으로 묶은 것은 일반지능, 언어특수 아니고요. 언어지능, 유동지능은 누구? 카텔 아니고요. 신체 근육 운동 지능, 공간적 지능, 대인적 지능 3번이에요. 그러니까 지능에서 보면 정서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대인간 지능, 사회적 지능, 개인 내적 지능, 자기를 알고 타인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능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지능검사에 관해서 옳은 것은, 지능검사에 대해서 옳은 것은 44번입니다. 지능검사의 발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거 스탠포드 비네 지능검사 나오기 전에 어떻게 비네 시몬 지능검사 있었어요. 비네 시몬 지능검사를 뇌손상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탠포드 대학의 터먼 교수가 갖고 와서 연구해서 어떻게 스탠포드 비네 지능검사를 만들었고 그때 비로소 IQ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랬어요. 1번 스탠포드 비네 검사는 영재를 판별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죠. 스탠포드 비네 지능검사도 어떻게 해요. 스탠포드 비네 지능검사도 그럴 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재하가 아니라 이거 지금 조금 차이가 나.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스탠포드 비네 지능검사는 영재합 판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 해설도 조금 제가 썼지만 좀 미흡해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비네 사이먼 지능검사 제가 염두에 비네 시몬 지능검사 비네 사이먼 지능검사가 이거 자체가 정신지체를 감별할 목적이에요. 정신지체 감별. 그걸 갖다가 스탠포드 비네 검사는 그냥 일반적인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재를 판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일반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거기 제가 스탠포드 비네 검사는 정신지체를 감별할 목적으로 되었다. 그러면 해설은 틀려요. 스탠포드 비네가 아니라 비네 사이먼 지능검사가 정신지체 감별할 목적이고 스탠포드 비네는 일반 지능을 보는 거예요. 옳은 것. 웩슬러 지능검사는 언어성과 동작성으로 되어 있다. 이건 맞죠. 비네 지능검사, 아동 지능검사 아니 언어성, 동작성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언어성으로만 되어 있고요. 비율 IQ 생활 연령을 정신 연령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것이 아니라 정신 연령을 생활 연령으로 나누는 거죠. CA를 MA를 CA로 나누는 거죠. 정신 연령을 생활 연령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웩슬러 지능 검사는 개인의 비율 IQ가 아니라 어떻다? 편차 IQ다 그랬어요. 편차 IQ입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웩슬러 지능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부터 47번 볼게요. 이게 웩슬러 지능 검사도 그 전에 언어성 동작성 있다 개정이 돼서 4까지 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47번 보시면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웩슬러 지능검사는 언어성과 동작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필 테스트와 수행 테스트가 같이 이루어진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비율 IQ가 아니라 편차 IQ를 제시한다 했어요. 1번 언어성 검사, 추리성 검사, 동작성 검사로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언어성과 동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어요. 연령에 따라서 입시 위스크포 웨이즈를 실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어린이, 아동용 있고 유아용 있고 성인용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 1번 했고요. 언어성, 동작성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 웩슬러. 이거 스펠링 틀렸네요. WPPSI 되겠죠? WWPSI가 아니라 WP
PSI입니다. WPPI, Wechsler Primary and Preschool Scale of Intelligence에서 WW가 아니라 WPPSI. Wechsler Primary and Preschool Scale of Intelligence,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에서 WISC, WISC, WAIS가 있는데 다 벌써 이제 4까지 개정이 되었다. 이제 옳지 않은 것 몇 번? 1번이고 2번은 WIPC, WISC4, WAIS. 그 다음에 편차 IQ라는 거, 편차 IQ 체제에서 편차 IQ 체제를 해석하려면 우리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어야 된다. 평균은 100이요. 표준 편차는 10이다. 소검사는 평균은 10이요. 표준 편차는 3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알고 있는 줄 알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네, 동작성 검사, 빠진 거 찾기, 차례마치 바꿔쓰기 동작성 검사고, 언어성 검사에는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이런 것들이 기본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52번 볼게요. 52번. 다음 중 성격의 의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 성격이란 무엇인가? 자, 성격이라는 것. 성격이란 개인이 환경에 반응한 독특한 일정한 양식이에요. 성격은 우리가 그렇게 자주 요동치고 변하는 건 아니죠. 일정한 양식, 생활 양식, 어려서부터 내면에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성격은 타인과 구별하게 되는, 나랑 당신이랑 나랑 쟤랑 구별하게 되는 독특한 거, 그렇지만 비교적 일관성 있는 사고, 감정, 행동 양식 총체를 성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 지나치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비교적 일관성 있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성격입니다. 어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노력해서 조금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정작 성격은 어떻다? 시간의 변화에도 그다지 요동치지 않는 것이다. 했어요. 4번 성격은 수많은 성격 특징들의 단순한 조합으로 표현되는 양식이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단순한 조합, 성격이란 단순하게 글쎄요. 성격 특 단순한 조합으로 표현되는 양식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죠. 독특하고 총체적으로 단순한 조합이에요. 총체성, 성격의 독특성, 일관 총체성, 성격 특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조합되는 것이 참 묘해요. 1 더하기 2가 나오는 독특해요. 성격은 독특해요. 같은 요인이 들어가도 각 개인이 아주 독특한 맛이 나오도록 요리를 해도 같은 재료인데 다 특이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성, 일관성, 총체성 아주 복잡한 것이 성격이죠. 성격. 그래서 단순한 조합이 아니다. 독특하다. 시간이 바뀌어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수많은 단순한 조합이 아니에요. 그 특징 총체적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5번 성격이란 어떠한 주어진 상황에서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우리를 연상케 한다. 왜 연상할 수 있냐? 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 걸 예측 가능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성격이라는 건 요동치는 것보단 비교적 일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롭다는 건 안정성, 일관성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치가 나올지 예측 가능한 개념 신뢰도죠.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거의 일관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다? 그것이 성격이라는 거죠. 52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단순한 조합이 아니다. 단순한 조합이 아니에요. 금방금방 막 바뀔 수도 없는 단순한 조합이 아니다 했어요. 53번 보시면 투사검사예요. 투사검사. 투사적 성격검사 비교해 볼 때 객관적 성격검사 장점은 옳은 것. 앞서서 한번 객관적 검사 장점 정리했죠? 객관성이 높아요.
바로 답 나요. 객관적, 개인 간 비교가 객관적이다. 그 다음에 반응이 풍부하다는 객관적 검사 반응이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방어가 어렵다는 건 투사 검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가 어렵다는 거. 반응이 독특하고 해석이 신뢰도와 타당도 없대. 채점표가 딱 있기 때문에 객관적 검사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죠.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건 뭐예요? 투사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2차 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 시 이제 마지막 검사 도구들 좀 살펴보면은 심리 측정 평가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될 것 같습니다. 2차 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